이거 진짜 진작 좀 이렇게 하지, 평가도 안 좋고 신차 판매량도 부진하니까 이제야 이렇게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인 건 맞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산차 통계로 잡히고 있는 브랜드가 어딘가요?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KGM, 르노코리아, 쉐보레, 이렇게 5곳입니다. 르노코리아랑 쉐보레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내 브랜드, 해외 브랜드를 따졌을 때는 해외 브랜드가 맞지만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국산차 통계로 잡히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고요. 이러면 이제 국산차냐 수입차냐 이렇게 따졌을 때보다 기준 자체가 명확해지잖아요. 이 5브랜드 중에 가장 부진한 건 단연 르노코리아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를 론칭했고 단순히 트윈구 전기차에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1000만원대 전기차까지 나온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르노가 암페어 브랜드를 론칭했다는 건 얼마 전에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 일단 암페어 브랜드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출발부터 굉장히 이상한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죠. 별도로 브랜드를 론칭하는 경우는 프리미엄 브랜드이거나 고성능 브랜드이거나 아니면 그냥 전기차 브랜드면 전기차 브랜드, 이런 식인데 이건 아예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라고 하니까 시작부터 범상치 않다는 거죠. 심지어 취지도 명확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유럽은 르노그룹이 본진이기도 하다 보니 아예 중국 브랜드를 대놓고 견제하기 위해서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윈구 전기차 가격도 중국 전기차를 겨냥하고 내놓겠다고 했고요. 트윈구 전기차가 암페어 브랜드로 나오는 첫 번째 전기차인데 기본 가격이 2,800만원으로 나올 거라고 르노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생산 과정을 줄이고 개발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이고 원가도 줄이면서 실현시킬 수 있었던 가격입니다. 보조금을 포함하면 2천만원 초반까지 떨어지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원래는 2,800만원 정도로 나올 거라고 하더니 시장 상황에 따라서 1,900만원대로 기본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르노가 그룹 차원에서 저렴한 전기차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신차가 예정보다 늘어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전기차는 특히 암페어 브랜드로 가격 기준이 잡히다 보니 저렴한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 출시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출시 예정인 차들도 판매량 상승을 위해서 가격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 이건 르노 그룹만 볼 게 아니라 테슬라나 현대기아차, GM, 폭스바겐 이런 글로벌 브랜드 행보만 봐도 필수 조건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예 보급형 전기차 전용으로 쓸 플랫폼까지 공개를 했고 암페어 브랜드로만 신차를 6종이나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니 한국에 판매 본부와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브랜드인 만큼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최근까지만 해도 지리차랑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전기차는 또 시기상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기엔 신차도 신차인데 전기차 쪽에서는 딱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갑자기 신형 전기차를 출시하겠습니다, 이 정도도 아니고 아예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를 출범시켜 버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이게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르노코리아 단위로만 볼 게 아니라 르노그룹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룹 차원으로도 여유가 없었고 판매량 부진에 시달리다 보니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중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차가 없었지만 르노그룹 단위로 보면 신차가 꽤 많았습니다. 이미 출시했거나 공개한 차들이 오스트랄이나 라팔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들 뿐만 아니라 메간 전기차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모로 잘 팔릴 만한 신차가 꽤 꾸준히 있었다는 거죠. 신차라는 게 공개만 돼도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신차 효과라는 건 꼭 그 신차가 잘 팔려야만 신차 효과가 아니라 신차가 공개됨으로써 그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접근이 많아지고 다른 차들이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덩달아 매출이 오르는 게 신차 효과입니다. 르노그룹도 신차 발표가 꽤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매출도 크게 오르고 신차 효과를 그룹 차원에서 봤어야 하는데 올해는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그룹 총 매출은 105억 유로, 자동차 사업부는 총 매출이 94억 유로였다고 합니다. 액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인가 보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문제는 상대적 성장세입니다. 그룹하고 자동차 사업부 총 매출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상승폭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3분기 들어서 판매 추세가 상반기 대비 둔화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판매량 증가율은 13%였는데 3분기 판매량 증가율은 6.1%가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발표된 뒤로 주가도 7% 이상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판매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총 매출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룹에서
예상했던 내지는 필요했던 매출 증가와 판매량 증가에 비해 실적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차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우상향 곡선을 그려줘야 하는데 얘는 3분기 들어서 꺾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신차가 많았냐는 겁니다. 일반 내연기관차였다면 이 정도 매출 증가가 괜찮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개되거나 출시된 신차들 모두 친환경차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였는데 얘네는 마진이 많이 남는 대표적인 제품군들입니다.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비싸고 심지어 보조금까지 받습니다. 유럽에서도 보조금을 유럽 브랜드 중심으로 주기 때문에 매출도 훨씬 많이 늘어났어야 하고 영업이익도 훨씬 많이 늘었어야 한다는 거죠. 단적인 비교 대상이 테슬라랑 현대기아차입니다. 전기차를 한창 치가로 팔던 테슬라는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요. 현대기아차도 친환경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꾸준하게 최고 실적과 최대 영업이익률을 찍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르노는 최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판매량이 역대급이다, 이런 소식이 너무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르노코리아에 관심을 갖는 거지 르노그룹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간단한 배경 이해 정도만 해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히 감이 오실 거란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실적도 그리 좋지 못한 상황에 왜 우리나라에는 신차도 제대로 안 들어오냐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가 판매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생산 기지로만 활용하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시장 자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실제로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룹 차원에서 목표치를 달성하고 성장세를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한 상태였고 나머지 순위가 밀려나는 판매 시장까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끈 거라고 봐야죠.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잠깐 주춤하면서 숨 고르기 기간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런 회사들한테도 이 기간이 잠시 쉬어가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 자체는 몇 년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최근에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재정비할 시간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플랜 B를 가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는 거죠. 여러가지 계획 중에 르노는 저렴한 전기차 쪽으로 비중을 늘리고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걸 택한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일본 브랜드랑 현대기아차가 판매량을 장악하고 있고 내연기관차에 올인하자니 이미 이건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안 거죠. 남은 건 전기차인데 마침 전기차는 아직 보급형 전기차 시장이 많이 비어있잖아요. 결국 여기도 지금은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누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를 론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페어 브랜드로만 2025년까지 108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 정도 되는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방향을 다시 잡아서 가려고 하려다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급한 불을 어느 정도 끄고 나니까 한국 시장에 놀고 있는 게 보이네요. 판매 시장은 이미 예전부터 부진했으니 그렇다 치는데 이건 지금 생산 기지도 놀고 있는 거잖아요. 판매량이 줄어들었으니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 한국 생산 기지는 1년에 1,8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가져다 주는 곳인데 여길 놀게 놔뒀어야 되겠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폴스타4 병행 생산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면 되고 공장 생산 능력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신차는 당장 없으니 그럴 거면 다른 브랜드 생산이라도 해라,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게 훨씬 커지는 겁니다. 암페어 브랜드로만 신차가 6종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로 한 차종까지 하면 그룹 차원에서 공개하는 신차가 8종 정도 된다는 건데 물론 이 차들이 모두 다 국내에 출시될 수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3종보다는 많이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미 부산 공장에서는 트위지가 생산되고 있잖아요. 아직 해외 물량이 소량 생산되고 있거든요. 소형 전기차를 원래부터 생산하던 공장이기도 하고 생산 능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6종 중에 하나 정도는 국내 공장에 배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침 한국 시장도 저가형 전기차가 내년부터 쏟아진다고 하는데 하나 정도는 국내 공장에 배정을 해주고 국내에서 생산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와주면 르노코리아 판매량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최근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지나친 행복 회로 같다는 생각도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나쁠 건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폴스타4를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했다는 것도 중요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선례가 돼서 르노나 폴스타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차 회사들도 병행 수입 같은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마침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산차 회사들이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거나 라인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산업 전체가 고도화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